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3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충격을 줬는데요. 결국 갭 하락으로 출발한 우리 시장은 이 갭을 메우면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감이 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도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다소 좀 보합권 흐름으로 계속해서 좀 양시장이 지수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코스피는 다소 오름세로 그리고 코스닥은 좀 빠지면서 혼조세로 지수 마감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부각을 받았던 건 오늘 장에서도 견조한 반도체주였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 투톱 모두 빨간불을 켜냈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대 크게 오르면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해서 수주 계약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AI 반도체들 같이 좀 함께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와 바이오는 다소 좀 어려운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낙폭을 줄여주는 이 지수를 좀 끌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좀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서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또 보유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쉽지 않은 시장 대응이었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전문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개파락해서 시작한 움직임까지는 모두 다 생각을 많이 못 하셨겠지만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개파락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반도체 쪽 그리고 AI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기도 했었고 또 어제 있었던 총선의 결과로 범야권에서 총선 압승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의 낙폭이 좀 심화가 됐죠. 하지만 원전주가 내려가면 다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끌어올라와주는 모양새가 나왔어야 하는데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올라가면서도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 보유 중이신 종목들 분명히 오전장에는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오후장으로 돌아서니까 에이 뭐야 안 올라오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오후장에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잠깐 잊혀진 줄 알았지만 유리기판 관련주 바닥을 잡은 듯이 조정받은 듯이 주가가 올라와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했지만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하지만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에서 어떤 식으로 바닥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필옵틱스나 HB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오늘의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종가를 형성해 줄 수 있다면 갭을 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총선에 대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던 상관없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중 가장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주 흐름까지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주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기뻐할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속상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좀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최인성 전문가님께 SOS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2-3772-0279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코세스 코세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260원에 10%입니다. 아, 네. 지금 계속 이 매수가에서 좀 쭉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좀 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세스를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전번달에 했는데요. 지난달이요? 사고부터, 네. 예. 사고부터 계속 빠졌는데 이게 더 샀으면 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왜 전화드렸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사셨을까요? 네. 그러면 시세가 이미 한번 나왔었는데 왜 익절 못 하셨어요? 아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셨어요? 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네. 올해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일비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주가가 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만 이번에 네. 주가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18,000원 정도에서는 모든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거든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잘 보시면 지금 저항 가격 구간을 돌파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네. 올라왔었던 움직임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1,75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손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익절로 나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기간이 오래 걸리던 말던 상관하지 마시고 1,750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13,000원 중반대까지 내려오실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가가 15,500원 넘어갈 때 그때 익절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다른 반도체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 발표치가 그래도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가는 이 정도 가격 구간까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21,950원 넘어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익절을 잡아보시되 18,000원 이상으로는 기대해보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주가가 만약에 본전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1,750원 아랫단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셔야 주가가 올라갈 때 본전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익절로 나오실 수 있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세요?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딴 종목을 찾아볼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매도하시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파란색 저항선이 지금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14,320원입니다. 제가 한번 선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보셔야 되니까. 이 가격에서 지지가 돼버리면 14,320원인데 이 가격에서 지지가 돼버리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반등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손절매를 하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 가슴이 더 아픈 겁니다.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데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보통 한 종목에 진입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고 매도를 하시죠? 보통 뭐 몇 개월도 기다립니다. 좀. 몇 개월도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는데 이건 자꾸 흘러내리니까 네. 좀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최근에 자 그러면 코세스는 코스닥 종목이죠. 네. 제가 업종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업종 차트인데 코세스가 흘러내린 움직임과 지수가 흘러내린 움직임이 같지 않나요? 네. 지금 내려오는 게 어떠세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없으니까 지수를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부터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바닥이 잡혀 있는 이 구간에서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그때 손절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자리예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네, 손절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매매를 해서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을 주기적으로 내셨던 투자자라면 손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해지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아니시라면 코세스라는 이 한 종목을 그냥 잘라내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만들고 근거를 만들어서 내가 이 자리 이탈했으니 손절을 해야 돼라는 명확한 이치를 만들어 내신 다음에 손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시면 차라리 1,75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하셔서 기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주가 올라올 때 15,500원 넘어갈 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 먼저 익절하고 그래도 나는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익 구간이니까 그 물량 내가 원래 가야 되는 자리 얼마였습니까? 16,260원이죠. 그 자리에서 익절하셔도 더 크게 멘징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내려간다? 그런데 지수가 내려가는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코세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수가 내려가면서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코세스 손절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코세스 추가 매수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프트센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소프트센 매수가는 766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동전주를 또 오랜만에 상담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동전주는 네. 딱 한마디만 드립니다. 전화 상담 주실 거 아니시면 동전주 투자하신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소프트센은 다른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주세요. 지금 문자 상담 주셨으니까 제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소프트센을 왜 매수하셨는지 그리고 매수한 이후의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정말 옳은 판단일지가 궁금하시다면 겁먹지 마세요.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센 지금 좀 전화 연결을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저희가 두 가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로 주시면 아무래도 이 매수를 언제쯤에 하셨는지 또 이 종목의 매수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79번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위메이드, 위메이드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59,500원에 11%인데요. 네네. 네, 이거 지금 기다려야 될지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네. 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메이드를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그 그래프를 보니까요. 네. 계속 내려오다가 네.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막 코스피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네. 그게 많이 상승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사봤어요. 그래서 매수하셨어요? 네. 위메이드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저희 게임주. 게임주이기도 하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거.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모르겠네요. 비트코인 관련주예요. 비트코인요? 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는 위메이드라는 게임사가 코인을 통한 게임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위믹스라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때 가장 크게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어떻게 보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의 우리기술 투자 거기에 빠지지 않는 종목이 바로 위메이드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른 거 다 몰라도 되고 기다려도 되느냐? 기다리세요. 아, 예. 그게 가장 듣고 싶은 말씀 아니세요? 네네. 그죠? 어디까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는 것도 궁금하실 거죠. 그죠? 네네. 너무 높이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네. 한 6만 5천 원 정도에서 1차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아, 예. 네. 제가 보고 있는 꼭지점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데 단기적으로 네. 빠르게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7만 원까지 네. 네, 거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은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위메이드의 주가가 지수를 따라서 흘러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 5거래일 동안. 그죠? 네. 네네. 그렇다면 얘는 갈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네. 위메이드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NFT나 아니면 STO라든지 다른 뉴스만 나와준다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 갑자기 튀어 올라갈지 모르니까 아, 그냥 네. 아침마다 장 열리기 전에 저라면 그냥 6만 6천 원, 6만 5천 원에다가 절반 정도 익절을 그냥 맨날 걸어놓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서 1차 VI 갔다가 거기에서 6만 5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익절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매일같이 아침마다 걸어놓으시거나 아니면 자동 감시 주문을 통해서 익절을 잡아 놓으시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달 20거래일 정도 안에는 뭔가 이슈가 한번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기다려보시면 저는 어떨까? 좀 단타식으로 하는데요. 네. 요즘에 그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안 올라가네요.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4월 달에 반감기가 온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지금 비트코인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점에서 조정 횡보를 하고 있어요. 변동성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쏘아 올려주면은 비트코인 관련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겠지만 지금 힘을 받기에는 형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동생이 먼저 선수 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위메이드의 투자 전략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메일 상담을 한번 했는데요. 네. 이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좋지 않다고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네. 그냥 손실하라고 그러면서 다른 종목을 타라 그러던데요. 아, 그런 말씀을 그래서 좀 주셨어요? 걱정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자, 지금 수급 매매를 보여드릴 텐데, 네. 4월 3일부터 5일까지 기관이 샀어요. 네. 그리고 4월 5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 아, 그래요? 왜 사느냐? 그러면 외국인은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하루 빼고 맨날 샀어요. 아, 그래요? 외국인이 왜 샀을 것 같으세요? 얘네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3월 27일이라고 하면 언제부터예요? 여긴데 제가 한번 위에서 짝대기를 그어볼게요. 이날이거든요. 이날부터 샀다라면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평균 단가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6만 원 초반이나 5만 원 후반대.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익절을 하려면 얼마까지 올려야 될까요? 못해도 10%는 올려야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6만 6천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외국인들의 주가를 내려갈 때 매집을 했다라는 건 이 종목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르는 내용 우리가 모르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너네 매집을 했으면 알려줘 이유를.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어떻게 해석하나요? 주가가 올라갈 때 아 이놈들 봐라 역시나 매집하더니 물량 갭 띄우고 주가 올리면서 매도하네 라는 게 보여지겠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보내건 아니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 갑자기 갭을 띄우면서 뉴스를 만들어내건 무언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는 기다리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위메이드 좀 매도 기회를 엿보면서 일단은 홀딩하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하나씩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최인성 전문가님께 SOS 여러분들께서 요청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023772-0279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인성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아이큐어 매수가는 2,300원 25%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네요.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거든요. 이분은 또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네. 정말 가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파요.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하단에 있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정도로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상담 주셨던 2,300원을 이탈하지 않았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2,300원에 매수를 했다? 그 말인즉 여기까지 잘라봤을 때 여기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작년 9월 이전에 2,300원은 지지선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느냐? 주가가 내려갔었던 움직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내려갔는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를 돌파했으니 이제부터는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전저점을 위협할 정도로 내려왔었죠. 그 가격 얼마? 1,775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1,775원 근처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라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775원이라고 명확하게 근거를 잡은 이 자리를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면 그날 손절하시거나 하루만 더 보고 하루만 더 봤는데도 1,775원 위로 못 올려놓으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매출액도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 점점점 유보율은 줄어들고 부채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엔 더 심해지겠죠. 근데 그 상황이 연출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코로나 시기 때에도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좋아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큐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775원을 이거래일째 이탈되는 종가가 나오면 이악 물고 손절. 그게 아니라면 2,300원까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2,300원을 넘기기 위해선 1,775원 절대 이탈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75원이 이탈된다면 2,3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거래일 이탈한다면 그 자리는 손절하셔야만 한다. 왜?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큐어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1,775원 단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익이요. 삼익 TSK. 3익 THK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200원이요. 18,200원의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요. 30%. 이 종목도 계속 지금 밀리고 있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님과 바로 또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많이 속쓰리시죠? 예, 예.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그냥 보니까 이게 너봇간주, 거기에 좀 있어가지고서 좀 했는데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안 올라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속상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이후부터 단 한 차례도 수익 구간에 온 적이 없으신가요? 조금 왔었어요. 근데 그까지 왔었는데 그냥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예, 예.
매매하실 때 차트 네. 보시죠. 예. 차트 보시면 삼익 THK는 답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주가가 올라가려면 밟고 네. 올라가야 되는데 밟았던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공작기계 그리고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부터 시작해서 뭐 대동기업 많잖아요. 로봇 관련주들이. 네. 예. 근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힘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본전까지는 올 거예요. 그런데 네. 추가 매수 하실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비중이 이미 30%신데 삼익 THK라는 종목에 비중을 60%나 실는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주가가 내려간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으나 여기에서부터는 버텨서 본전 조금 넘어갈 때 18,200원이시니까 18,260원 정도가 BEP가 되실 거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이 종목은 그냥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괜찮으세요? 예. 예. 네,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나실 때마다 수익이 난 만큼 삼익 THK를 조금씩 한 주, 두 주씩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익 THK를 여기서 한 번에 손절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그 종목으로 이제 해지하면서 삼익 THK를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면 본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얼마 전 걸리겠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두산 로보틱스가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올해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나 그다음에 감속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 로봇 관련된 기업을 하는 중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어 있는 기업은 매우 희소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건 미국에서부터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관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어서 올해 본전까지 온다면 그때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에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시고 일단은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네이버 네이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2천 원. 19만 2천 원이요? 예, 30%. 네네. 30%요. 아, 네. 요 종목 꽤나 무거운 종목인데 참 지금 매수가 회복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또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아이, 손절을 안 오고 수익으로 팔면 좋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아, 그래도 한 20만 원은 돼야겠지요? 아우, 왜 이렇게 포부가 작으세요? 더 보셔야지. 아, 이거 내풀고 싶어서 그래요. 아우, 2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죠. 22만 원에 파세요. 예. 네. 손절할 이유 전혀 없어요. 손절할 이유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 걱정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 있죠. 네이버가 딱 그 언제쯤 꼴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겠어요? 네? 언제쯤 그렇게 가겠어요? 짧으면 3개월? 예. 길어도 올해 말 정도라면은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이상 시간이 걸린다?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옵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손절한다? 예를 들면 저는 22만 원에 매수하셨다 그래도 손절 의견 안 드려요. 이해가 되세요? 왜? 올 거니까. 22만 원에 잡으셨으면 시간은 아니, 오래 걸려도 한 2, 3년 투자하셔가지고 25만 원 정도 팔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19만 2천 원이다? 매수가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래서 손절하기보다는 주가 올라갈 때 익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에요. 비중 30% 괜찮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 군단도 저게
좀 나는 많이 올라갈 줄 알고 네.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여태 사서 모았던 게 30%인데 너무 잘하신 거죠? 예. 정말 잘하신 연말까지 거예요. 가면 돼요? 그럼요. 20만 원에 팔자고 네이버 들어가는 거면 단타꾼들도 그렇게는 안 팔 거예요. 네이버라는 종목이 지금 이 위치에 있으면 22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이버 지금 22만 원 1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마지막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YC캠 보내주셨는데요. 27,100원에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종가랑 일치하는 걸 보니까 종가 베팅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 들어가신 거면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전화 안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동전주 네. 그리고 당일 매매한 종목 본인이 시나리오 세우고 원칙 세운 거 아니면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오늘은 오늘 종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분 좋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그러면 수급 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장 막판에 피롭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들이 꽤나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건 시간의 단일가에서 흘렀다라는 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겠지만 조정받을 가능성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냐. YC캠 기준으로 22,65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2,650원까지 내려온다면 이 자리는 신규 매수 자리가 되는데 27,100원의 비중 30%시라면 한 가지입니다. 22,650원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일 연속으로 종가가 22,650원을 이탈하면 그 자리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손절하셔야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주가는 반등 나오면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만 가지고 판단하시기에는 이를 거예요. 내일은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오늘 오후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내일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총선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이 나올지 그도 아니라면 개별주 장세를 이어갈지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위치는 조정 가격 구간이 맞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YC캠 진단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한 상담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어버브 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100원에 30%요. 17,100원에 30%요. 예. 오늘 요즘 뭐 조금 그래도 반등 보여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가 회복하기에는 좀 멀어 보입니다. 좀 속상하실 것 예. 같은데요. 네, 예.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예, 근데 다른 반도체들은 뭐 올라가고 이 반도체는 뭐 그냥 행복만 하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이거 네. 뭐 저기 삼성에서 지분 투자하고 네. 저기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매입을 했는데 네. 뭐 아직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네. 또 한 5% 더 담아도 되는지 대표님 의견 듣고 싶어가지고요. 비중은 더 담지 마시고요. 예. 19,900원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뭐 1,900원이요? 19,900원. 예.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19,900원에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절반만. 네. 그럼 남은 절반이 있을 거잖아요. 15%가. 예. 그 물량은 언제 파느냐? 19,900원을 넘어가는 날 네. 종가가 19,900원보다 높으면 안 팝니다. 그런데 종가가 19,900원보다 낮다. 그러면 남은 물량 15%에서 또 절반을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물량은 언제 파느냐? 17,100원이 평균 단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17,150원에 팔아야 재세금을 포함한 수익 구간이 오겠죠. 예. 거기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안 팔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죠.
예. 올해 반도체 관련주 계속 올라갈 거래요. 누구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바닥 딛고 반등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종목이다라는 건 누구든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손절할 종목은 아니고 지수가 하락하면서 조정받긴 했지만 지금부터 주가가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 익절은 19,900원 정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습니다. 19,900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 우리가 앞서 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봤는데 이제는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타임 특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톡방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비밀번호는 4959 걸려 있으니까요. 4자리 입력하신 뒤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최인성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차별 코드 입력하신 뒤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 또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을지 리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산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우주, 항공, 로봇, 철도, 수소, 네옴시티까지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대로템을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은 방산 쪽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 사명 변경 안 됐습니다.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국방 로봇 분야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옴시티의 철도를 깔 때 누가 들어간다? 현대로템이 들어간다라는 건 이미 자명한 사실. 하지만 기대 심리만 있을 뿐 네옴시티와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그 시기를 따라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미리 투자하시면 안 되는 테마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은. 그렇다면 현대로템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 국내 유일의 전차 개발 및 생산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주목해 봐야 되느냐? 방산 쪽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 코츠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유 뭡니까? 방산주들은 말이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가 작년 말까지 바라봤을 때 글로벌 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가십거리는 있었지만 참고 참다 터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터졌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끝났으니까 전쟁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 때는 전쟁의 불씨를 삼았었던 건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서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홍해나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나오는 전쟁 발발에 대한 뉴스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왔다라는 건 이제는 코로나 무섭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방산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나 현대 로템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상군에 들어가는 전차를 전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왜 들고 나왔느냐? 첫 번째,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신호가 나왔는데 그 신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 상승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 떴습니까? 4월 1일 날 38,000원에 포착이 됐는데 오늘 또 떴습니다. 41,850원에. 그런데 뜬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다? 화요일 날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이 윗단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올라와서 저는 여기서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항선의 가격을 넘겨놨다라는 건, 그리고 거래 대금을 줄여놨다라는 건 무엇이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와 마찬가지로 이때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으면 여기서 빠질 거라면 그 다음 봉부터 바로 음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로템은 중소기업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 힘이, 주가가 상승할 때 나와지는 그 수급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겁니다. 지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지금도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려봄과 함께 한 가지 자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에 종가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종가의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혹은 3시 20분의 가격으로 따졌을 때 3시 20분에 지난 화요일 날의 종가보다 주가가 낮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 하지만 3시 20분에 봤을 때 지난 화요일 날에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가 익절 또는 손절 가격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현대로템은 충분히 투자해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LS 일렉트릭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3월 6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고 3월 14일, 28일 그리고 지난주 4월 4일 날도 리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차트 매매입니다. 왜?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 기대 심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포착된 자리는 까마득히 아래에 있죠.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106,000원. 106,000원의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그죠? 방금 현대로템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저항선을 올려놓으면 빠질 거라면 그 다음날 바로 음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 어디에서 익절해 봐야 되겠나요? 어디에서 팔 수 있겠습니까? 137,500원을 1차 익절로도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 이미 분할 익절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137,500원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차트 매매 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라면 꺾여질 때부터 분할 익절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익절하는 자리는 어디? 106,000원이 아니에요. 왜? 이 자리는 신규 매수 관점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지지받는 자리니까 데드캣 바운스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는 신규 매수 자리죠. 그렇다면 올라가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어디를 최종 익절 자리로 잡느냐. 주가가 내려갈 때 오늘의 시가입니다. 오늘의 시가예요. 내일은 5일 이동평균선이 더 올라올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익절해야 되겠느냐.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고요. 한 가지 더, 음봉이 나와도 해당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자리가 코앞이다? 137,500원. 전고점이 코앞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NS텍입니다.
SNS텍은 반도체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OLED와 LCD 관련주로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해당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OLED와 LCD 관련주는 CES 2024 그리고 지금부터는 CES 2025가 열리기 그 전에 매집해서 수익을 보는 매매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고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LCD, OLED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필름인 펠리를 공장에 200억 원이나 투입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다라는 겁니다.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부실합니다만 같이 한번 관련주들을 보자면 테크윙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죠. 그렇다면 내일 38,700원 위에서 끝나면 테크윙 이 높은 자리에서도 또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캠트로닉스. 갭을 띄워놓고 주가가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 친구는? 유리기판과 관련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또 한 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 필옵틱스나 HB 테크놀로지나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과 같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샘CNS는요. 저항이 이미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겠지만 박스권이 얼마나 더 길게 유지가 될지 모르는 이런 종목은 매매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코미코는 어떤가요? 넘어갔죠? 그런데 어느 자리가 있다? 고점. 86,000원까지 아직까지 거리가 남아있다. 거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아직 그렇게 크게 붙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 어디? 내일 89,000원보다 높이 끝나면서 86,000원을 못 찍으면 그만큼 갭이 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마지막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SNS텍. 여러 번 포착이 됐습니다. 토르신호가 여러 번 포착이 됐는데 첫 번째는 옥석 가리기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신호에서 진입을 했어요. 지금 이제서야 1%가량 수익 구간인데 왜 이 자리에서 신호가 또 떴을까? 그리고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양을 보아하니 SNS텍은 여기서부터 상승할 기조가 눈에 보인다는 거. 첫 번째는 하락, 두 번째는 횡보, 세 번째는 상승의 그림을 그려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NS텍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최인성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최인성 전문가님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 그냥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고요. 노란색 링크 터치 그리고 495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 최인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또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